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온 김종봉 그 대표님이 자산운용가 대표님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해라 이제 그런 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톡방에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신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통 이용하는 이런 차트는 주식 종합 차트입니다. 0601이에요. 0601. 근데 06 여기다가 이 돋보기에 0601을 치면 이게 종합 차트가 나오는데 이거랑 0600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 차트랑 주식 차트가 주식 종합 차트랑 키움 종합 차트랑 이름을 좀 잘 못 지은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주식 종합 차트는 여기가 주식밖에 못해요.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키움 종합 차트 이거는 주식도 되고 업종도 되고 선물 옵션 해외 주식까지도 다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봤냐면요. 일단은 이거를 이 업종으로 해놓으면 010 이게 코스닥이고요. 001 이게 코스피예요. 그래서 이거 새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게 나와버렸네. 그러면 여기서도 뭐 초기화 기본 차트. 네, 이게 기본 차트인데 여기서 차트 형태를 보시면 이런 캔들 차트로 하면 이제 비교가 좀 힘드니까 이거를 종가선 차트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평선 지우고 라인이 좀 얇기 때문에 라인을 좀 두껍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코스닥의 차트예요. 이 거래량은 지울게요. 코스닥의 차트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추가가 돼요. 이러면 전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추 상태로 놔두고 아까 코스피는 001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코스피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종가선 차트로 바꾸고 두께를 3으로 이렇게 바꾸고 요 이평선은 지울게요. 그러면 라인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이 Y축에 요런 것들 항상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Y축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Y축은 이거랑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이건 3000이고 이거는 900이니까 이걸 그냥 한번 공유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이건 코스닥, 이건 코스피.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약간 그 변하는 트렌드만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올린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001 이렇게 해서 코스피 종가선 차트 두께 3 다시 하시고 이걸 이렇게 올려서 Y축 표시 안함 이렇게 하면 그냥 트렌드만 나와요. 근데 색깔이 구별이 안 되니까 코스닥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코스닥은 파란색으로. 네, 이러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추가 상태에서 업종 말고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트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를 넣어볼까요? 카카오를 이렇게 딱 넣으면 여기서도 이거 빼고 얘도 종가선 차트로 바꾸고 색깔을 녹색으로 얘는 해볼게요. 그래서 두께를 3으로. 그래서 너도 겹쳐라. 그래서 끌어올리고 Y축 표시 안함.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코스피, 카카오 이 세 가지 차트를 동시에 본 거예요. 근데 어때요? 흐름이 어때요?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카카오는 코스피 종목이니까 사실 코스닥은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뭐 두께를 1로 바꿔서 조금 집중도를 높여준다고 하면 이 카카오가 요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빠지는데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었죠. 코스피가 이렇게 빠질 때도 그거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했었던,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지수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강한 종목이었다. 여기서는 지수가 올라갈 때도 오히려 조정을 받은 구간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지수와 그 트렌드를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실 때. 그래서 이걸 추가 상태로 이제 다시 주식 상태로 해서 요 카카오 요 상태를 이제 전환이 되면 이제 카카오 자리에 다른 종목이 들어가는 거죠. 코스닥에서 뭐 대표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봐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면 이제 코스피를 요 두께를 1로 바꾸고 코스닥을 두께를 코스닥은 이미 두께가 두껍네요. 아니구나. 저기 왜 이게 나오니?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하하. 요 앞쪽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렇게 내려갔었고,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쫙 올라온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 셀트리온 제약 봐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생각보다 이 코스닥 지수랑 많이 추종하지는 않네요. 이제 보통 그 대형주라서 이제 지수랑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개를 꼽은 건데 그렇지가 않네요. 뭐 다른 종목 코스닥에서 어떤 게 지수와 제일 비슷할까요? LG생활건강은 그거는 뭐 코스피랑 추정을 하겠죠. LG생활 이렇게 되면 코스피를 두껍게, 코스닥을 얇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 코스피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가는 거랑 LG생활건강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보다 계속해서 강했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LG생활건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색식을 놓고 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조건식 중에 유튜브에서 뭐 가치 투자 이런 걸로 들어가면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저평가주 이런 걸로 봐볼까요? 종목이 많이 안 나오네. 김정환 님의 가치 투자 26종목 이런 거 봐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종목 코드 연계 안함하고 자물쇠가 있잖아요. 자물쇠를 이렇게 딱 풀면 이
검색식에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게 탁 바뀌어요. 대림건설, 삼영무역, 이게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 코스닥, 코스피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변화의 추이를 볼 때 검색식이랑 연결해서 보면 그러면 좀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만 두껍게 놔두고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얇게 바꿔볼게요. 네, 이 상태로 해서 뭐 거래량 제일 높은 것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신원종합개발.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쭉 하락하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정부에서 주택 공급 관련한 이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승인더. 이거는 시장은 이렇게 강한데 이건 이렇게 계속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보다 계속해서 이제 낮은 상태,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지성님, 비교해서 흐름이 다를 때 뭘 의미하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신사임당님 채널에 김종봉 대표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셨던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종목 고르는 팁을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쭉 이제 노트에 해놨다가 한 2, 3개월 동안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죠.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진짜 강한 거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잠깐 뭐 팁으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매매합니다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방송이 나왔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DY 파워 이런 거는 거의 주가와 동일한 흐름을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수와 비슷한 흐름. HDC도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고 한양 ENG도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이거가 비슷한 흐름을 간다는 거는 지금 상승장인데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균인 거예요. 노멀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뭐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를 지금 제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요 시장의 주가보다 흐름에 반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보다 약한 흐름이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걸 역발상으로 시장보다 약하다면 이제 저평가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 화승인더 하나만 차트를 봐볼게요. 이 피보나치 차트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 까만 영역에 계속 지금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요 때가 코로나 쇼크 있을 때인데 요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크게 반등을 못 했고 계속해서 이 하락 박스권 아래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애들 다 올라갈 때 얘는 못 갔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 펌핑장이 왔을 때, 순환 매장이 왔을 때 얘가 이제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주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장 약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었었던 책 그 레리 하이트의 추세 추종 같은 경우도 보면 강한 놈이 계속 강하다는 거거든요. 모멘텀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펀더멘탈을 지금 다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 차트만 딱 보고 말씀드렸을 때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은 맞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한다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면 뭐 적자 기업이 아니고
이제 그런 펀더멘털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나쁘지 않겠다 싶으면 좀 오랫동안 가져가면 먹을 수 있겠다. 대신에 추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계속 소외받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른다. 계속해서 약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에는 그거를 반증해 줄 수 있는 게 거래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져주면서 요 9,000원 부근을 요 저항선 혹은 요 밑에 있었던 요 놈 8,400원 정도의 저항선을 뚫어준다면 이제 그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차트로 한번 바꿔서 봐보면 이제 거래량 요때 한번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여기 저항 매물들이 계속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단번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진짜 바닥이냐?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요 코로나 하락했었던 요 가격 5천 한 7, 800원 요 정도 구간 이하로 빠지기는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빠진다고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런 하락 삼각 수렴을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이렇게 뚫어주면 언제든지 뚫어줄 수 있거든요. 이 하락 추세선이 지금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걸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뚫어줄 때 거래량이 같이 나오는가 그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평가 상태는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계속해서 시장보다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고 올라가려는 상승 시그널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저항대를 뚫어줄 때 그때 이제 관심 가져도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